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외모 지적,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외모 지적 관련돼 가지고 학교 폭력에 휘말려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자녀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 그러니까 이 개념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모 지적은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그러니까 외모 지적,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 보게 되면 외모 지적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발생 경위나 상황, 행위의 정도, 요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매우 높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한테 외모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상대 학생과 외모와 관련된 콤플렉스 이야기를 하다가 콤플렉스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외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정도, 그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 학생의 대해서 이제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너 여드름 났다, 여드름쟁이다, 너 살이 쪘다, 이런 거는 요런 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밑에서 언급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성희롱적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외모 지적으로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억울한 경우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 그러니까 그 상대 학생과 서로 외모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걸 외모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서로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관련 학생은 외모에 대해서 살짝 언급 정도 하는 거지 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외모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을 뿐인데 언급했을 뿐 놀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부분 요거 말씀드리고, 실제 외모 지적을 하였다면 이 외모 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놀리거나 아니면은 화가 난 상황에서 너는 못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통해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우선 첫 번째 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봐야 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된 기구로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서 진술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겠죠. 아무튼 그렇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된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말 그대로 학폭위로 가게 됐으면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 3호 이하는 여러분들도 찾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선은 그 외모 지적은 우선은 자녀분들한테 외모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외모를 가지고 친구를 놀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날 때도 외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외모 지적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안에 따라 성희롱이 되어서 성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은 형사 범죄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 그 요건들을 다 못 갖췄으니까 당연히 학교 폭력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은 형사 범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보여드리면, 학교 폭력 개념이 이렇게 크다면 형사 범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특히나 이제 외모 지적으로 휘말리게 된 경우, 뭐 억울한 경우나 뭐 말 그대로 실제 한 경우나 모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대응할 수 있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혼자 대응할 수 있으면 혼자 대응하시면 좋은데, 그게 제한이 된다면 뭐 억울한 경우나 아니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도 결과가 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를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선임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변호사님 선택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